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요즘에 좀 장들이 좀 계속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따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왜 현금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할 때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버스를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나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단기 약재, 제가 말하는 건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 약재에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수 조정이 오거나 또는 내 계좌에 뭔가 조정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현금을 갖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BBIG 관련된 주라든지 이런 대표적으로 BBIG죠. 예, 뭐 그런 이런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갖고 투자할 텐데 뭐가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이고 뭐가 그러고 플러스 요인인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연준 정확히 얘기하면 연준이 아니라 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이제 연방준비위 이제 밑에 있는 산하에 있는 연방준비 FOMC. 예, 그래서 FOMC 회의에서 연방 어쨌든 여기가 이제 시장에 대한 정책을 이제 내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이제 5차 부양책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빨리 5차 부양책이 돼야 된다. 자금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뭐 시장은 과열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아직도 5차 부양책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빨리 부양책을 통과시키겠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뭐 당선인이 됐으니 아무래도 긍정적인 발언을 하겠죠. 뭐 조심하자는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는 부양책을 언제든지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할 겁니다. 물론 당연히 당분간은 5차 부양책을 계속 쓸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의 현금을 갖고 있대. 한 20% 정도 현금을 갖고 있대. 어쨌든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존재한다. 근데 정확히 FOMC죠. FOMC. 연준은 아니고, 적을까요? 제가, FOMC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예. 요게,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또 옵션 만기가 있어요. 예,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죠. 선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물 옵션 만기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평균적으로 일단 안 좋았고요. 평균적으로 안 좋았고요. 예, 평균이라는 건 49%도 평균적으로 안 좋은 거죠. 어쨌든 51%는 평균적으로 좋은 거고 어쨌든 어쨌든 평균적으로 안 좋았다. 그리고 그 변동성이 커요. 그때는. 예, 어떻게 될지 잘 몰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좀 모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변동폭이 좀 크다는 거는 좀 조심해야죠. 뭐 그런 건 짜릿한 게 아니라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5차 부양책. 5차 부양책이 지금 아직 통과가 되고 있진 않죠. 물론 바이든이 정권이 되면서 당연히 빨리 하겠다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게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일단 이제 금액 차이가 조금 나고요. 예, 금액 차이가 조금 나고 그다음에 아직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상원이 투표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년 1월이나 돼야 투표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뭔가 집행하려면 일단 트럼프의 사인이 필요하고요. 예, 트럼프의 사인이 필요하면 지금 현재 일단 상원들은 다뭐 1월이 지나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아직 먼 얘기죠. 그냥 말만 빨리 통과하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빨리 통과시킬 거야. 뭐 이런 얘기지 지금 통과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그 상원이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당이 돼서 뭐 잘 되고 공화당이 돼서 안 됐다 이게 아니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어느 당이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대선도 그때 왜 저기 뭐지 미대선 때 좀 보신 분 계시겠지만 트럼프가 좋네 바이든이 좋네 이게 아니라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예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5차 부양책이 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마가 된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거는 나중에 또 결정되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또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지수 부담이 있죠. 지금 뭐 코스피는 2,700을 넘어갔고요. 예. 그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곧 뭐 934 포인트를 넘어갈 것 같아요. 곧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내게는 따뜻해지지 않고 있죠. 예. 왜냐하면 대형주만 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대형주를 들어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그냥 갖고 있는 거지 대형주를 여기서 산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릴 수가 있어요. 예. 고점에서 사시는 건 안 됩니다.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홀딩하거나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이 맞으세요. 예. 지금 신규 진입은 좀 특히 고점에 있는, 차라리 저점에 있는 거를 사는 거는, 저도 가치 있는 저점에 있는 뭐 5G의 저점을 갖고 있다든지 2차 전지의 저점을 갖고 있다든지 그린 뉴딜의 2차 전지를 갖고 있다든지 데이터 때문에 2차 전지, 저기 뭐지, 데이터 때문에 2차 전지래, 데이터 때문에 그 저점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저점 2차 전 저기 갑자기 2차 전지가 왜 나왔죠? 저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지수들을, 아까 종목들을 챙기는 건 좋아요. 근데 뭐 고점에 있는 걸 사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춥니다. 그 다음에 3차 유행을 하고 있죠. 지금 난립니다. 예.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600명, 뭐 주말 끝나고 뭐 700명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1000명이 곧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왜냐면 이게 뭐 그냥 옆에서 2배, 3배 이렇게, 그러니까 2명, 3명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모임도 자제하고 있고, 뭐 서울은 다시 뭐 말이 뭐 2점 몇 단계지 결국은 3단계죠. 뭐 버스도 통금하고 뭐 다 한다고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3차 유행을 하고 있다. 3차 유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안 가고 있죠. 그다음에 알코올 안 가고 있죠. 뭐 그런 걸 안 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건 이제 끝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야,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이게 플러스자 마이너스인데, 밑에 백신이 플러스인데, 어쨌든 백신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3차 유행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곧 이제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플러스 요인을 봅시다. 자, 유동성 돈인데, 유동성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풀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사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버블이다, 거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일단 부실된 기업이나 뭐 어떤 퇴출되는 기업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 중국에서 조금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버블이에요. 근데 아직 버블의 첫 단계인 그런 뭐 어딘가 부실하다 해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중에 돈이 풍부한 걸로 지수를 이끌 것이다.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백신. 백신. 당연히 뭐 지금 뭐 백신 계속 지금 뉴스 나오고 있죠. 당연히 좋은 얘기고. 고객예탁금 뭐 지금 62조 됐다고 합니다. 62조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60조 이상 뭐 많이 줄었다가도 60조까지 늘었다고 하는 건 언제든지 총알을 확보했다는 거니까 그런 건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이 요즘에 말이 많죠. 말이 많고, 참 저기 뭐지, 뭐 이번에 장관도 바뀌게 됐는데, 뭐 장관이 바뀌든 뭘 바뀌든 간에 결국은 사실은 이게 지금 다 잘못 가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부동산이 간 거는 규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규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유동성, 백신, 고객행탁금, 부동산 정책인데 하나가 더 있네요. 예, 플러스 요인에 $1. $1. 달러가 있네요. 아이고, 달러가 있네요. 그래서 $1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금요일 날 이제 1,100원이 무너졌죠? 예. 금방 무너졌어요. 제가 뭐 저번에 영상에서 곧 1,100원 무너집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12월 중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빨리 무너질지는 몰랐어요. 예. 그만큼 지금 달러 약세가 강하다. 달러 약세가 강하다는 거는 미국의 달러를 엄청 찍어냈긴 한데 그걸 받아줄 나라가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미국의 달러를 뿌렸을 때 그걸 받아주는 나라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받아주는 나라가 없다. 그 받아주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안 받아주고 있죠. 예.
사실 그걸 받아줬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일본이에요. 뭐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얘기 한번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원달러 지속적으로 왜냐면 안 받 지금 뭐 저기 뭐지 아베가 트럼프 좀 어떻게 좀 잘 좀 받아줬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2 위가 일본이에요. 예. 진짜입니다. 막 샀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사라고 했거든. 예. 그래서 그 달러를 가지고 또다시 이제 미국은 달러를 세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를 유지했던 건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달러 강세를 유지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 달러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나라 말 그대로 이제 뭐 어디냐 뭐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그냥 이머징 마켓 뭐 개발이 좀 되려고 하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약간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 달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원 달러 하면서 혜택을 많이 못 볼 거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안전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야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니? 뭐 다른 데는 너무 위험하지 않겠니?"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솔직히 생각해 봐요. 우리도 베트남 뭐 이런 데 뭐 필리핀 이런 데 뭐 투자한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돈이 엄청 많은데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연에 2-3% 만 먹어도 감사합니다인데 안정적으로 많게는 7% 먹으면 감사하겠지만 보통 2-3%만 먹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자금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내가 사실 과감하게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필리핀 뭐 저기 뭐지 베트남 이런 데가 돈을 엄청 투자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데 어디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회사겠어요? 아니면 베트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1-2위 회사겠어요? 당연히 베트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1-2위 회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외인이 사고 있는 거는 반도체 시장도 있겠지만 반도체 호황도 있겠지만 사실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되려고 하니까 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뭐 마이크론도 뭐 불났다고 불은 아니죠. 정전해 가지고 뭐 했다는데 사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따지면 돈이 약간 뭐 거대 이제 자금으로 이제 큰 일시총 중심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지만 차라리 이제는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싸움을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외인들이 막 이제 거대 자금이 들어다 보면 사실 지수 싸움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수 ETF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좀 제가 ETF 한번 소개 한번 해 드렸죠. 그렇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은 연준의 FOMC 12월 15일, 16일 날 발언을 좀 조심했으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긍정의 발언이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 만약에, 만약에 뭐 제롬 파월이 나와 가지고 이상한 얘기 잠깐 살짝 한다든지 뭐 누가 나와 가지고 뭐 "조금 있으면 금리를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 난리 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는 일단 유동성이 조심해야 되고 5차 부정책 아직 통과 안 됐고요. 그다음 지수 부담 있고 3차 유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요인은 유동성 돈 많고요. 백신 곧 나온다고 하고 공인예탁금 엄청 많고 부동산 정책 어려우니까 힘들고 원 달러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될 거고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장세는 저는 항상 적극적이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주식의 8 현금의 2 항상 그 비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지금은 코로나가 좀 어려워요. 예 하지만 그 어려운 게 밝기 바로 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드시겠지만 좀 본인 스스로가 본인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시며 예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는 조금 보합이나 약간 조정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좀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서 체크해 가시면서 현금 가지고 종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죽죽클럽이었습니다.